고객의 좋은 보장 설계란 무엇인가를 보험 리모델링 관점에서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적은 보험료에 좋은 보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험 리모델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확장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컨셉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그 앞전에 보장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 많은 고객들께서 생명보험 상품이든 손해보험 상품이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서는 맞는 최적의 보장 설계 제안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고객들에게 적절한 보장 설계 제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전 영업 현장에서 컨설턴트가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보장 분석을 해드리겠다, 보장 리모델링을 해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경우 우리 고객들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고객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고객들은 보장 분석과 보험 리모델링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학습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보장 분석이나 보장 리모델링 제안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끝단에 컨설턴트에게만 좋은 그런 상품 가입을 유도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 보험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기존의 상품 깨고 해약하고 새로운 거 가입하라는 말로 번역돼서 들린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실을 잊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컨셉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보장 설계 제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그 가장 핵심은 보험료를 낮춰서 적게 하면서 좋은 보장 효과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불변의 진리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무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 과거 5년 전에 가입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리모델링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령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거기에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줄이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고객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가게의 개인 재무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고려해서 보험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월 소득 대비 적정한 보장보험료의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과도하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부족하다고 하면 그 가정에 맞는 더 실질적인 보장 제한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될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장 분석하고 싶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죠.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막상 증권을 받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갔는데 보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증권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고객들이 흔쾌하게 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잘 한다는 것은 보장 설계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증권 회수가 관건입니다. 증권을 회수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처음 본 사람한테 증권을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고객과의 신뢰도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도록 수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컨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고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컨설턴트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객의 마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컨설턴트를 만나게 되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학습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더더욱 내가 다른 컨설턴트와 다르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나의 생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긴장하면서 고객들에게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고객들이요, 보장 분석, 보장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자기가 가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시죠? 우리 고객들은 내 얘기 좀 들어줘 라고 컨설턴트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전에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 있으면 여과 없이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고객들이 컨설턴트와의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객들 만날 수가 있죠. 고객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무관심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관심하는 고객들에게 당장 어떤 결과 기대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고객들을 관찰하고 살피면서 오랜 시간 고객들과의 호흡을 맞춰가는 게 좋을 텐데요. 고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이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이해하시는 컨설턴트의 노력이 필요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보험 리모델링 가기에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권 회수가 관건이다. 증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고객들이 학습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에 대한 초반에 불신들이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잘 인내하시고 감당하신다면 우리 고객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보장 분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